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려가 침려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짜증이 나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왕조가 있었다는 것, 그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 그런 시간들이 무려 518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창피합니다. 창피하고 중국의 개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단지 하나의 자기네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자료 정리해가지고 알려주는 그거고, 우리 이때까지 쭉 공부할 때 이주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시키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가 연구 자료를 내릴 수 있는 곳이 많이 통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통로에서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실 토대로, 그런 사실 토대로는 바로 자료들이, 이때가 숨겨놓았던 자료들이 나오기 싫어하니까 이조를 매도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그래서 주야장창 1주, 2주 계속 하면 저 자신도 힘 빠지고, 사실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깨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그 선생국이 되어지는데, 그걸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알려주는데 주안점을 도와야 되는데 왜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그렇게 이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좌파들이 반일을 해가지고 자기네 정권을 탈취하는데 굉장히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까? 급소를 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자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가를 알면은, 그런 자체를 그냥 보는 게 맞지 말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 하다가 세상 돌아가게 막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터닝 포인트 보면 볼수록, 이런 책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물질 문명에서, 그 물질의 기초에서 어떤 사상적 토대가 나왔고, 현대 사상적 토대가 나왔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어떤 사상과 정신을 이야기해도 물질을 배제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적어도 중세까지는. 그런데 중세나 우리 동양은 그랬죠. 항상 물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물질입니다. 몸입니다. 몸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걸 표현할 도리가 없죠. 귀신이 와서, 귀신과 통해진 사회라면은 귀신하고 같이 귀신의 뜻을 같이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세계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을 꾸려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도외시하고 나서는 절대 어떤 사상과 철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 13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파고들었죠. 그에서 기초에 나온 게 근현대 사상의 물질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자, 우리가 민주주의나 전체주의, 즉 이것은 민주주의나 전체주의를 어떻게 보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고, 전체주의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체는 다 물질의 근거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느냐, 어떤 게 나쁘냐, 이렇게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하면서 근데 공부하면서 자 물질적인 것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동양으로 회귀해야 된다. 정신적인 면으로 회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자 물리학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학에 심취한 물리학자인 카프라가 자 물리학을 동양학적으로 해석하고 동양 사상을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볼수록 참 매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것을 번역을 다 해가지고 소개해 드릴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번역책이 있습니다. 번역본이 문명의 전환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것은 해석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알고 해석하든지 모르고 해석하든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보던 거 한 20대 보던 그 책을 책 정리하다 한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본을 보면서 다시 이해 보게 됐죠. 근데 원본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한 문장만 봐도 한 패러그래프만 봐도 엄청나게 그 안에 함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근현대까지 흐르는 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떤 형태로 되어져야 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이 말이 이때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자, 제가 늘상 말했죠. 자, 근데 이것을 요 한 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바로 문자로 기록한 사람들의 생활 또는 사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 그 역사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히스토리가 H-I-지만 S-A-N 아니 히스 그의 이야기 S가 빠진 거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다른 어떤 조물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으로는 도저히 우리 삶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환상으로 봐야지 비직선상으로 봐야지 이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늘상 여기서 터닝포인트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순환상으로 봐야 한다. 돌고 돈다는 얘기죠. 메비우스 띠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 방송 이 제목대로 지금 계속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생각나는 것이 강의를 또 소개를 해야죠. 자, 다음 주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사무실 사정 봐가지고 사무실 사정에 따라서 그걸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월요일 날은 정확히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또 따로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인지 금인지 그런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정확하게 토요일 날 11시에 강의를 하는데 보통 강의 시작하기 전 한 10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이제 그때 착오 없이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뭡니까?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 여름 극기 시대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여름의 막바지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여름은 뭐죠? 만물이 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왜 그렇게 투쟁을 합니까? 우리가 더 성숙하게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성숙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냐? 성숙되어지면 뭡니까? 성숙되다가 이제 나중에 겨울이 됐을 때 다 본체 자리로 가고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이 지상으로 와서 또 역사가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겠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순환 상황으로 봐야지 모든 것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역사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염제신농 씨의 그 하나님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거기서 고조선이 망하면서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면서 국부가 아사달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아에 대해서도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을 부르면서 서쪽으로 가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10년 벌어내가. 제가 늘 얘기해요. 10차원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차원 세계는 이때까지 그 차원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3차원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차원이 높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영혼을 바꾸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또 좀비 영화도 나오고 그게 다 시간이 이때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서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예전에 그러니까 제 전생이 됐던 우리 전전생이 됐던 몇천 년 전이 됐던 다 인간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다시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고 다시 열매가 맺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 문화가 뭡니까? 풀이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 학생 때, 그냥 청소년 때 막 싸우고 나면 옆에서 그냥 풀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풀이, 원풀이, 살풀이 춤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풀어야 돼요. 자, 그 풀이 문화가 존속되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서 속으로 들어와야지. 거기에 아리랑이 다 담겨있죠. 아리랑의 노래 속에서. 자, 풀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해원입니다. 해원이고 원을 푸는 거죠. 자, 그것이 그냥 원리상으로 이야기하면 좀 딱딱해요. 이것을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그냥 해석을 하면 그냥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자, 우리가 근문신고를 보게 되면은
제국 때부터 갑자, 을축 해가지고 갑자는 60갑자로 그 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근문신고가 나오기 전에 이 근문학자들이 공부할 때 중국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중국 역사는 첩첩이 쌓여진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유물들이 자기는 주나라까지만 이야기해. 공부의 말대로 주나라보다 더 윈 은나라가 있었고 은나라만 찾다 보니 더 앞에 있었던 왕조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왕조가 발견되니까 그것을 다 은나라에 규정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다시 은나라의 모든 것을 다 규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고일강, 꾸지액항, 고일강은 그 문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걸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안 된 거죠. 그게 풀어볼 시간이, 자, 시간과 때가 되면은 그때 그것을 할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주의 원리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자, 늘상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은 원시 반분하는 때입니다.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라는 말입니다. 근본, 바로 가을 뿌리 정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를 모르면은 헛방만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왜 죽지? 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했는데 나는 왜 기운이 안 와?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기운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오질 않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시켜버려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죠. 자, 이제는 지금은 이 수행 기운이 그대로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게, 용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하면서 몸으로 체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40살 때 산에서 떨어졌으니까 한 20몇 년 동안 계속 몸을 다 고치고 몸을 하면서 의학 책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제 몸을 제가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몸이 기운이 흐르면서 이게 몸이 맞춰지는 그런 과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기운이 도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기운 가지고 또 여기 아프신 분들도,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도 그런 길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 보니까 지금 때가 다 됐구나. 자, 때가 다 됐구나. 그 말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빌 게이츠가 자꾸만 그 천연도 뿌리겠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언젠가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유대 경전에 알고 하면은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딥스들이 그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원리에 맞게 되어지는 과정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분야가 또 틀린 거죠. 자, 이 하늘은 반드시 멸하게 맡은 사람들은 그 살리는, 그러니까 죽이는 기운을 던져주면 반드시 살리는 기운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이는 기운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고, 이제 사는 기운에 맞게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부터 근현대. 자, 근현대를 보면 13세기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테오 리치 신부, 이마두 신부라고 그러죠. 이마두 신부가 유럽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고 싶다고 동양으로 와. 동양에서 성에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중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이마두 신부죠. 이 마테오 리치 신부가 중국 복장을 하고 딱 중국 사람 같이 하고 그들 사상들 하면 그들의 막혀있는 그 생각 때문에 여기서 천국이 건설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서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는 건 제수이스트 교도들이죠. 그때 동양의 책들, 제자 백가의 책들을 다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 새로운 어떤 사상적 기류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법과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은 어떤 물질적인 측면으로 발전을 가속화시켜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딥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그 공간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나중에 포함시키죠. 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그 황제인 기독교를 공인할 때 자기 어떤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나간 쪽이 바로 딥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외 전설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교도가 되고 신교혁명을 일으키고 이 세계를 발전시키는 어떤 동력을 마련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딥스들이 하는 일들이 이것이 나쁘냐 좋으냐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때 어떤 사조가 일어나냐. 이게 사조가 뭡니까? 이게 물결주자예요. 조자가, 사조한테 조자가. 그러니까 밀물과 썰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사조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에서는 어떤 시대나 계층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사상적인 흐름.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계속, 그게 뭐냐면 다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 과학적인 사고의 테두리에서. 자, 맨 처음에 데카르트, 뉴턴, 나중에 이제 터닝 포인트 보면 데카르트, 뉴턴의 사고 방식, 기계론적 방식에 따른 그다음에 생태론적 방식이 두 개 나오게 되는데, 자, 그게 뭡니까? 고전 물리학이죠. 물체가 움직인다고 부르지 않고 물체가 고정적이다 보고 그런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학에서 많이 공부를 보진 않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물리학에 대한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자, 요 자체만 해도 몇십 년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강의를 1시간 20분 또는 40분까지 하는데 이 강의를 들어준 것 자체가 아마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 자, 이제 몸이 돼야 돼. 제가 계속 그랬죠.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몸이 천지 기운의 그 조화로 일어난 게 바로 몸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천지 조화 기운을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천지 조화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병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쳐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지압도 하고 또 침도 놓고
제가 스스로 여러 가지. 자, 지금도 제가 조금 이걸 하면서 머리가 조금 띵해서 침을 머리에 좀 몇 개 꼽았는데 이제 좀 침을 좀 빼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플 때는 제가 스스로 이게 침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은, 몸이 아플 때는 어디를 맞추고, 어디를, 하면은 자극을 주면은 몸이 괜찮아지고, 몸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술 정도는 익혀야 됩니다. 아니면 침술 정도 익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역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는. 왜? 공기가 나쁘고 먹는 것이 가니까 항상 매일같이 몸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운동이죠. 운동인데 그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으로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침을 쓰게 되죠. 자, 이제 터닝 포인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자를 여자와 자연을 지배하고 독점하는 것으로, 또 이성적인 마음에 대해서 더 나은 역할을 하는 믿음은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 지지되고 고무되었으며. 자, 이거 보세요. 기독교적 전통이에요. 예수의 기독교는 이런 직선적인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감성적인,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를 서선이라 보고, 동선이 도교라면 서선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깊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공감복음서 가지고 봐서 모르고, 공감복음서 왜, 그러니까 성경의 전설을 여러 가지 보고 통해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할 때, 자, 이성적인 마음은 굉장히 계산적이죠. 어떻게 보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 제가 뭐 사줬으면 제가 떡볶이 사줬으면 나는 오뎅 사줘요. 이게 마인드예요. 사랑할 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인드 가지고 사랑이 안 되죠. 그냥 일어나는 마음, 그게 heart죠, heart. 그렇죠?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가? 거기서 이해를 하게 되면 투쟁과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까지 영적인 그러니까 마음이, heart가 열리는 이런 시간들이 왔고, 그런 기운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좀 더 지금 현 세대에 너무나 휩쓸려 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 사바세계, 그러니까 속세를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띄워야 됩니다. 물론 현실을 사는 데는 현실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속세에 살면서 속세를 떠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남신상과 최상위 이성과 궁극적인 권력이 원천에 집착하고, 권력의 힘, 파워라고 나오죠, 파워. 자, 그 권력임,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상하잖아요. 궁극적인 힘이 뭡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속세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무엇이, 이것이 힘이 원천이 된다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게 해서 갈등과 심지어는 폭력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죠. 추종하였다. 그 남신은 힘의 신에 부여한 법을 이용하게끔 함으로써, 신이 부여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 남성적인 면이 약간 많이 퇴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면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이용하게 됨으로써 의로부터 세상을 통치했다. 위로부터 의가 아니고 위로. 과학자가 찾은 자연의 법칙은 신이 마음에서 기원이 되는 신이 부여한 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입장에서 보고 신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제물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신한테 빌어야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제가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한 것도 그냥 뭐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신을 다룰 수 있게 되는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열심히 수행하는 생각 아니에요. 자연적인 흐름이 그렇게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되어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온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증산 선생이 굉장히 도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수행하면 다 나와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수준까지 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자신, 굉장히 아주 초보 단계이지만, 이 초보 단계가 다른 일반적인 이런 것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절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만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과학적인 방법과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반생태적 태도를 이끌었다는 것이 지금 분명해지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거. 이성적인 것은 뭐야? 또 레이션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자연을 설명할 때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죠. 비논리성으로 설명해야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이 되어지는 게 바로 생태계의 순환 원리죠. 자, 우리가 그냥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것 자체가 보니까 이 생태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면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봐야지 이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적인 것만 공부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분석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동양이 됐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병폐입니까? 공자의 병폐예요. 공자를 띄우면서, 공자를 왜 띄웠죠? 자기네 왕조 또는 정권을 유지하게 한 수단으로 써버린 거죠. 자, 동양에선 전부 다 그래왔습니다. 그것을 깨버려야 돼요. 자, 그것을 깨는 게 지금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 이주에 대해서, 이주를 깨는 그 자체가 바로 공구를 깨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주 518년 동안 공구를 빨면서 공구의 가장 나쁜 점을 말한 맹자를 빨면서, 맹자를 왜 나쁩니까? 허공에 뜬구름식 잡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 몸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신병자들이죠. 아마 제가 조선시대 사람들을, 이조시대 사람을 봤으면 전부 다 전두엽이 다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은 백신 맞은 인간들이 전부 다, 인간들이 아니죠. 인두껍을 쓴 물건들이죠. 물건들은 전부 다 전두엽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맞을 때보다 이제는 조금 그것이 풀린 게 보여요. 왜 풀립니까?
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모든 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 양념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음식을 먹게 한 그 자체가 야, 이건 신의 한 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서양식 음식을 먹게 되면 백신의 독에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 특히 김치죠. 김치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죠? 젓갈이에요. 이게 젓갈이. 자, 어떤 지방은 뭐 새우를 넣는 데가 있고 새우젓을 넣는 데가 안 넣는 데가 있지만은 새우젓 자체가 굉장히 해독적이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아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강의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 백신을 맞고서도 다시 사람으로 갱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여러 사람 봤기 때문에 왜 그냥 이 세상에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 그냥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유대 기독교적 사고나 전통은 상당히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알 수 있지만 그 이성적이라는 것이 잘못 형성된 믿음에 입각한 이성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자, 그러니까 믿음도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그런 자에게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후 각이란 말, 먼저 알고 각이 읽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토대로 계속 그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자, 그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하고 추구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 획일하는 분쟁을 불러일으킨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종교전쟁도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전쟁도 그렇게 특히 유럽의 백년 전쟁도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해결 안 되니까 하면서 그것을 배를 타고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제국주의가 또 열리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어디서 막히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통 튀어가지고 또 다른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나오는 과학 문명,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예수가 컴퓨터를 합니까? 부처가 컴퓨터를 합니까? 못해요. 자, 우리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마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 어떻게 되느냐?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 욕심이 과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식욕이나 색욕,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색욕 같은 거는 거의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색에 빠지면 그 인간은 종친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건 무슨 어떤 좋은 약을 먹건 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령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한 남자가 자기 마누라 외에 다른 사람의 눈이 들어갈 때 그것을 육체적으로 탐하게 될 때 그것은 사망입니다. 자, 제가 이제 증산 선생이 하는 말씀을 한번 또 인용하겠어요. 유부녀를 간하는 것은 또 유부녀나 유부남이 되겠죠.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간하는 것은 죄가 워낙 크므로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요새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하지 않습니까? 그래 난잡하게 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신을 맞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안 맞으면. 그 불안 자체가 왜 옵니까? 자, 나중에 왜 그런 것이 오는가 내가 한의학적으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색욕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그 정도 하면 병이 안 와요. 왜? 오장육부가 편하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요새 방법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왜 지금 맨발 산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냐면 예전에 책을 많이 보고 그 애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 너무 몸이 허해져 가지고 한 10년 10몇 년 전이죠. 그때 인삼에다 꿀을 타가지고 그걸 좀 장기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복용을 하니까 눈이 가버리더라고요. 양기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눈이 거의 시력이 감탄 눈이 참 이상해가지고 보이지 않고 물체가 다 아주 휘어지고 뭉그러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죠.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치료비도 아니고 그냥 검사비만 40 몇만 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눈 빼야 되겠네요. 이런 말 한쪽 눈이 괜찮으니까 한쪽 눈 빼지 않으면 한쪽 눈도 멀게 되니까 한쪽 눈 이제 빼야지 한쪽 눈이 그나마 성하게 사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것을 거의 한 10년 이상을 하니까 요새 또 사람 많이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힘듭니다. 사실 힘든데 그럴 때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산길을 한 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수영하고 그렇게 되면은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책 이상 여러 가지 봤으니까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가지고 몸에 어떻게 반응이 오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픈 게 그냥 아픈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픈 게 남을 치료할 수 있는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할 때 제가 어떤 거 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니까 그냥 길 가다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러면 물으니까 올라오다가 야쿠르트를 먹었는데 그게 딱 받쳤대요. 그래 옆에서 어떻게 하는데 딱 보니까 그냥 여기 등 쪽이 그냥 막혀 있더라고요. 좀 나이가 드신 분 한 50대? 그때 50대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배낭을 벗기고, 그다음에 혈자리만 딱딱 눌리니까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옆에서,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이걸 물어보는, 전 돌팔이하고 그냥 사는데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인연이 되면은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압도 익히게 되고 침도 익혔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아직 그 사회가 덜 성숙된 것을 말한다. 지금은 양적인 사회 아니에요. 이제 음이 사회, 양의 사회들은 쭉쭉 뻗어나가는 분열 발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제 음적인 사회는 바로 뿌리로 규정하는 수축되는 시간이죠.
불도 규정하는, 다시 돌아오는. 자, 그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 제목에서 이런 것을 알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자체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 제가 하는 수행균이 바로 그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수행하는 어떤 능력까지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오신 분은 진짜 운이 좋은 거죠. 운도 좋은 거고. 운은 누가 받는 겁니까? 운이란 자체가 뭡니까? 차자 옆에 발걸는 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그 마음, 움직일 때 운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운이 생겨야지 자기 관념 속에 딱 박혀가지고 네가 어느 정도야, 이렇게 핀잔을 넣을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알려고 하다. 지금 시대에서 자꾸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 속에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에 귀의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종교단체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하다 보면 그건 바로 죽음으로 갑니다. 이제 종교를 떠나야 됩니다. 종자가 뭐예요? 간머리에다 보일세요. 간머리에 보일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간머리가 누굽니까? 염제 신농씨, 그분이에요. 이제 그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됐으면, 그 정도가 됐고, 이런 강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좀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죠. 왜?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귀신들이 막는 거예요. 신이 튀어야 됩니다. 신이 튀어야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이 막혔습니까? 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되어지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자, 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자, 어떤 종교단체에 가면, 거기 가면 몸이 아파요. 특히 절에 있는 절간에서 수행하는 중들, 나중에 어떤 병이 옵니까? 이 관절염이 많이 앉아있다 보니 관절염이 와요. 왜 관절염이 옵니까? 길을 제대로 못 통하니까 그래요. 자, 그것이 왜냐? 거기서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귀가 아주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세련이 잘 되고 고도에 잘 통제된 감성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 잘 세련이 되고 고도에 잘 통제된 감성적인 세상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세상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남조선뿐만 아니라 북조선도 같이,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은 동사보다 형용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세상을 잘못하면 변명이 많죠. 변명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영적인 세상이 열릴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으로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눈을 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당이 하는 데는 4천원에서 50 못 가요. 걔네들은 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신이 들어와서 신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틀린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우리가 왜 선도하느냐? 우리는 감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성적인 면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면 합리적이 아니에요. 논리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죠. 근데 설명이 되어져요. 자, 그렇게 감성적인 세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도 근문신고를 근문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문신고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무신고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이런 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는 선천유교 유불선 기독교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유불선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19세기 이후 그러니까 증산 선생이 탄광하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 뭐냐 증산 사상을 가미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판을 만들었죠. 그 종교판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근데 행태가 선천 종교에 하는 행태 똑같이 그 행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러면서 종말을 얘기하고 계백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절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 당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럴 때 역사적인 면이 드러났느냐? 못 드러났죠. 왜? 때가 안 됐을 뿐 아니라 근문시고라는 책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청대 때는 고중학, 그러니까 고중학이나 학파가 고중학이 뭡니까? 옛것을 보고 정확하게 물질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청대의 어떤 그 학문적인 성과가 근문시 연구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청나라는 누구죠? 바로 금나라의 후신이죠. 자, 금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신라의 귀족들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 개통의 청나라도 신라의 귀족들이죠. 그래서 그 성이 뭡니까? 애신강매예요. 자, 신라를 사랑하고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계속 그렇게 해왔죠. 만약 청대 고중학이 아닌 학문이 뭐 궁곡이라든지 양명학이 왜 이런 학문이 있었다면 이런 근문시거나 대단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책이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금욕적이고 이성적인 면을 거부하면서도 이 감성적인 통제가 안 되는 지금은 광정의 사회가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자, 금욕적인 거, 그러니까 그 욕구를 조금, 자, 여기서 금욕하면 뭡니까? 성적인 욕구죠.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제를 못 해요. 왜? 몸이 그렇게 가니까. 몸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이 자기 쾌락이 되고 굉장히 그것이 순간적으로 좋으니까 이렇게 금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면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 게 명확하게 불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이성적인 면을 거부하면서 감성적인 통제 이거 뭡니까? 귀신이 날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는 무당까지 아니면 도인들까지 자칭 도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그게 10몇 년 전이에요. 천상에 있는 악귀들이 다 이 지상으로 내쫓겨 나왔다. 10년이 지금 아주 정리가 잘 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신명에서 쫓겨난 귀신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이 현실 세계에 다 있는 거죠. 이 3차원 세계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은 뭐죠? 신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마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할 때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인하고 내가 왜 죽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 망쳐버리는 것. 그건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죠. 굳게 지키는 게 뭡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뭐였죠? 공부예요. 육신의 공부와 정신적인 공부를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정신적인 공부하면서 육적인 것을 도외시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광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최상위 이성적인 사고를 지니는 사람들, 즉 몸이 되어질 도인들이 살 공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감성적인 인간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병이 뿌려지는 것이다. 자, 너무나 감성이라는 것보다 감정적인 인간들이죠. 감성하고 감정하고 약간 어감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인간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병이 뿌려지는 것이다. 왜? 이제 그렇게 하늘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지구 자체가 완전 끝나버린다. 자, 우리가 인간이 없으면 천지가 하늘과 땅을 빈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음을 해가지고 사람이 있음으로써 천지가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중요하냐? 아니죠. 사람 같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지금도 고속도로에 이제 있는지 없는지 요즘 고속도로 가면서 가면 곧 버스만 타면 자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많이 횡행을 했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경로 분노하면 간장, 담장이 상하고. 자, 문재인 때 얼마나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데모도 하려고 그것도 못하게 뭘 했습니까? 병을 뿌렸어요. 병을 뿌려가 중국 무한폐렴에 걸린 중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죠, 이쪽으로. 그래서 병이 확 퍼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병이 오니까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넌 바로 죽어. 그래서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저희 중국 무안에서 사람들 팍팍 쓰러지는 게 과연 그게 진짜 쓰러져 그렇게 죽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중국 놈들은 그렇게 해서 쓰러져 죽습니다. 왜? 먹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 막혀버리는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은 거의 99%가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중국 놈들하고 같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코로나가 들어왔어도 코로나가 죽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 북한에 요새 우리가 언론에서 휴시하죠. 자, 휴시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북한 애들이 백신도 안 맞고, 근데 그 코로나 걸린 사람도 굉장히 몇백만 명이 됐는데, 그냥 단지 조금 발열만 됐을 뿐이지 다 이겨내버렸죠. 그러니까 백신 안 맞아도 된다는 그 모습을 북한에서 보여준 거예요. 왜 북한에는 그렇게 중국 무한폐렴인 신종 코로나를 다 이길 수 있는 몸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들 몸이 튼튼해서 아닙니다. 걔네들은 뭐하죠? 짠 것을 굉장히 반찬도 짜게 해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짠지도 많이 해먹죠. 자, 소금에 절인 물을 또 많이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던 거예요. 물론 그 짠 것을 그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런 바이러스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뭡니까? 자, 우리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자, 전에 한번 텔레비에 이런 사람 맨날 방송에서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죠. 그것을 방송에 대놓고 얘기해서 황수관 박사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죠. 왜? 너무 싱겁게 먹으면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삼투압자기를 못해요. 피가 탁해져요. 왜? 정화를 못하니까. 자, 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중국 애들에 비해서 소금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별로 행세를 못해요. 그런데 백신 맞고 많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전에는 1년, 2년 전에는 보지 않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보여줘요. 이 보여지는데도 모르면 그것은 끝난 거죠. 자, 그래서 백신 안 맞으면 죽는다, 힘들어진다. 자, 근데 코로나 걸려본 사람, 저도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하면서 코로나 걸렸지만은 하루 이틀 아프고 그랬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알 수가 있게 됐죠. 자, 근데 코로나 걸리면 마치 그냥 죽는 것처럼, 자, 극한 공포 두려움은 신장 방광을 상한다. 신장 방광이 뭡니까? 수균이에요. 수균을 딱 막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이 수균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폐하고 대장, 이게 금이지 않습니까? 금생수죠. 그죠? 이 폐가 막혀버리니까 이 신장 자체가 기운이 안 살아납니다. 자, 폐하고 신장이 상하면 이 수균이 상하면 반드시 심장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죠. 심장은 신이 머무는 곳이에요. 자, 군주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기쁨이나 쾌락이 지나치면 심장이 상하고, 생각이 지나치면 비장, 위장이 상하고, 자, 비장, 위장은 토죠. 너무 비통이면 폐가 상하고, 이것을 조금 좀 참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인터넷 치면 톡톡 나오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경로 분도하지 말고, 너무나 기뻐하지 말고, 너무나 쾌락적. 이 쾌락은 심하게 놀던지, 심하게 송해를 하든지, 이것을 말하게 되겠죠. 이거는 동양의 오래된 한의학 서적인 환제 내경에 있는 말이다. 또 기가 탁하거나 요동을 치거나 너무 편하거나 막히면 병이 생긴다. 이게 기가 너무 편해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기가 어떻게 순환되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굉장히 몸 자체가 편안해지면서 또 이렇게 이런 기가 딱 막혔을 때 또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면서 긴장과 이완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닌가 싶은, 하여튼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하거나 너무나 긴장하거나 그럼 모든 것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을 적당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자, 사실 생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이 오히려 방해된다. 자, 요까지 이제 그거고, 여기는 이제 터닝 포인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는 합리적이고, 자, 우리가 이 천지를 이해하는데 인간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떠나는 자세가 돼야지 생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 heart가 올바른 곳으로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이성적인 마음이 오히려 이것이 감성적인 마음을 더 정리시키는 거죠. 감성적인 마음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균형이에요. 자,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는 게 뭡니까? 음양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길 때 병을 고치는 것은 뭡니까? 음양의 균형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바로 침이에요. 근데 침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자, 침을 넣을 때는
그 사람 기운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져요. 또 맞는 사람의 의심을 갖고 있으면 심판이 않습니다. 참 묘합니다. 요 세부 거꾸로는 제가 보고 그 생각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성적이란 것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인간이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기에 몸 자체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에서 생태의 순환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생태의 순환지, 어떻게 돌고 도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이 순환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50이 지나고 60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순환지를 알게 되죠. 근데 60이 돼서도 이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철부지죠. 자, 철부지로 끝나는 인간들이 99.9%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몸을 자연에 맡길 정도로 수행이 높아져야 생태계에서 되어지는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자, 이 자체는 굉장히 아주 쉬운 말이지만 말은 쉽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힘이 들죠. 저도 계속 수행을 하고 이 태어주 수행만 벌써 한 38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운이 제대로 오기는 50대부터 그러니까 한 수행을 하고 한 15년 좀 이 정도부터 기운 자체가 오게 되고 기운을 쓰게 되는 방법 조금씩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다 보니까 기를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대 때, 30대 초, 20대 후반, 30대 때.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해서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방해, 누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아마 운동을 그렇게 한 게 몇 년간 그렇게 운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몸 쓰는 방법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운동하기 전에 맨 처음에 어떤 기본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때문에 이렇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알면 뭡니까?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 쓰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국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나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게 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슬프죠. 손을 내밀어도 손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잡을 수 없는 사람은 억지로 잡은 제 몸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손을 못 잡아줘요. 이건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심리의 사람 한 사람 보기가 힘들 것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늘이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흐르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사실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전부 제가 손을 잡고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 몸이 힘들어도 그렇게 몸에 있는 탁기를 뽑아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엄청나게 제가 힘이 듭니다만은 그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면 몸 내부 장부에서 음양이 흩어져 온 병들은 스스로 치유가 된다.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웃긴 얘기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스스로 저 웬만한 병, 엄청나게 많은 심한 병도 많이 걸렸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 폐병도 걸려보고
그다음에 폐병이 심해져서 이것이 학문적으로 그 폐균이 가가지고 치료가 돼가 치료도 왔고 여러 가지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에도 병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외부의 병에도 침범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죠? 는 직선적이고 이에 반해서 생태학적 깨달음은 직선적이 아닌 직관으로부터 일어난다. 자, 근데 직관력이 누가 뛰어납니까? 여자들이 뛰어나요. 남자들이 암만 잘났다고 해도 여자 직관력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직관력이 뛰어납니까? 몸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몸을 받아들이는, 이 도라는 것은 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주 뭐 투쟁과 갈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순응을 하는 거죠. 순응하는 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자들이 더 알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도가 공부가 더 깊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계산은 그냥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몸에 어떤 전율이 와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직관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죠.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이 왔는가를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논리적인 머리가 아닌,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인드는 이 머리 속에 있는 마음이죠. 이 heart는 가슴, 심장을 말하죠. 아닌 비논리적인 마음이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즉, heart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신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 신성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주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성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를 해요. 의식적으로 거부를 하는데 몸이 거부합니다. 왜?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지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지는데 되지 못하게끔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니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내경의 심은 군주의 기관이니 신명이 나온다고 했으며 심은 신을 간직하고 패는 백을 간직하며 간은 혼을 간직하고 비는 의를 간직하며 신은 지를 간직한다고 하였다. 또 비는 의와 지를 간직하고 신은 정과 지를 간직하니 이것을 칠신이라고 한다. 하였다. 주의 신이란 정기가 변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정기 신이라고 그러지만 이 신이라는 것이 신이 형성이 돼가지고 정기 이렇게 된 게 모두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자, 백이란 정기를 바르게 도와주는 것이다. 혼이란 신기를 보필하는 것이다. 의란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지란 한결같이 하여 바꾸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면서 이제 이 장자화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또 이 장자화는 이 사기를 아주 쉽게 우리 그 일상적인 말로 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자 우리 올해 옛날 사람이 아니라 대만 사람인데 1963년생이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부인이 밤에 도둑을 만나 크게 놀란 이후에 소리만 들으면 놀라서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다. 우리가 자라보험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신병으로 여기고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대인이 보고 말하기를 경은 놀람은 양증으로 밖에서 들어온 것이고 공은 두려움은 음증으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두려움이에요. 음증.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만 강요하는 그런 사회는 망하는 사회죠. 그 귀신이 작동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좌빨들은 항상 좌빨들이 잘하는 게 뭐죠? 과거사 위원회를 쳐가지고
과거사, 과거 이래이래 했는데 우리는 정당하다.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자,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매여 있는 애들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매여 있는 애 누구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죽은 귀신이 행사하는, 그러니까 한 맺혀 죽은 귀신들이 행사하는 인간들이 바로 좌빨들이에요. 좌빨갱이들. 자, 놀라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공은 자기가 아는 것이다. 담은 용감한 것이니 놀라거나 두려우면 담이 상한다. 자, 담이 어디 붙어 있죠? 간 쪽에, 간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잡아 의자를 앉히고 앞에 책상을 놓고 말하기를 부인 이것을 보세요 하라 하면서 나무로 세게 치니 그 부인이 매우 놀랐다. 조금 있다가 또 치니 놀라는 것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4번, 5번 내려친 다음에는 놀란 것이 서서히 진정되었다. 감탄하여 이것은 어떤 치료법입니까? 라고 물었다. 대인이 놀란 경우는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안정시킨다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다. 자, 몸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담이 상하면 끝납니다. 간담이 상하면, 간담이 선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 몸의 모든 작물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온다 계속 이야기 듣는데 아유 또 그 얘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데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 지금 내 뒤통수 친다라고 했을 때 방어 자세에 들어가는 마음의 어떤 준비를 합니다. 이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별 놀라지 않게 되죠. 근데 갑자기 뒤통수 땅 쳐보십시오. 놀라버리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정되게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자, 이런 방송을 듣고 자꾸 익숙해지세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이 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느끼고, 자,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바뀔 때, 급적으로 바뀔 때인데, 이럴 때 놀라면 다 죽습니다. 왜 놀랍니까? 간과 담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상하지 않도록 자꾸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공부뿐이 없죠. 자, 몸이 익숙해지는 몸을 계속 운동을 해주세요. 어떻게 운동을 하냐? 몸을 맨날 쳐주세요. 몸을 때려주세요. 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겸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익숙해서는 번이 놀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 하였다. 그들은 밤에 창문을 두드려도 저녁부터 새벽까지 깊이 잠들어 소리를 듣지 못했다. 놀라는 것은 신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아래에서 책상을 내리시며 내려보게 하시는 신을 거두기 위해서이다.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자, 우리 문화권, 서양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좋다고 여긴 것, 선한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선을 해가도, 자, 어떤 사람에게 괜히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의존력이 생겨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많은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냐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알아요. 왜?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니까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생태적 사고, thinking, 사고하는 것. 자, 우리가 명사나 동명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사는 항상 과거의 의미가 있어요. 왜? 행해지는 거죠. 명사는 그다음 사물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think 하면 어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를 볼 때 그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볼 때하고 그 느낌이 틀린 게, 이것은 생태적 사고, 딱 멈춘 게 아니죠. 멈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cological thinking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행동을 명사화시킨 거죠. 그죠? 생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물을 부분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즉 영역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이고, 지금 시간대 여물어지는 시간이기에 사방에 보여주는 것이 다각적으로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는지를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모른다. 때가 되면 아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 왜 지금 그렇게 나오냐? 좀비 영화가 나오고 뭐 혼을 바꾸는 영화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대다수의 이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면 혼을 그 몸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예,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의 몸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유체로 바뀝니다. 유연해지죠. 그러니까 유연해지다는 것은 뭔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굳어있다는, 고정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사망이에요. 자, 우리가 개체를 보세요. 개인 할 때 개체를 보세요. 사람 인변의 구두고체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몰고 갑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서 이루어야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자 일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면서도 사람들 오니까 그때 그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분들을 하여튼 각층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바로 보지는 않지만 기분으로 느끼거든요.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서 제가 모르는 상황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분을 통해서 오는 기운 가지고 제 마음을 굉장히 뿌듯하게 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이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그 분들이 그 때문에 앞으로 변하는 시간 속에 자기 몸을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방송을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이 가기 위해서예요. 어디를? 이 바뀌어지는 세상 속으로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가기 위함입니다. 자, 생태계는 순환 주기가 변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내리는 밑바탕 근본이 되어진 역동적인 균형을 잡으면서 계속 이 세상은 균형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도 한쪽이 나빠졌다 해가지고 이거 왜 아프지? 다른 쪽을, 자, 모든 것이 장부는 음양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간이 양이고 음이고 담이 양이고, 간신 비표시다 이렇게 돼. 또 신장은 콩팥과 연결되고 이렇게 다 됐다는 겁니다. 그 자체 스스로가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비직선적인 과정이다. 직선적이 아닌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죠. 뺑뺑 돌기 때문에 그 순환지를 알고 하다 보면 그게 그거야. 기다려줘. 이 직선적인 직선적이 아닌 과정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기다림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죠. 자, 예전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진 소식을 들었을 때, 내일 뒤집어질지, 다른 사람들은 내일 뒤집어진다고 이게 뭐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 제가 이 20년 전에 근무인신고, 그러니까 고군분을 만났을 때, 그때도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소식을 계속 20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또 공부하다 세상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난 내 뿌리를 찾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고군분에 몰두하게 된 겁니다. 벌써 그것이 20몇 년이, 한 24, 5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변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것을 제 공부한 것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글로벌 디펜시 상사관 대표가 고마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는 알리는 것보다 경고 방송. 자, 경고 방송을 하면 왜 지금 이런 시간이 오는가? 그 자체를 스스로가 알고, 그래. 이제 그런 시간이 올 때야.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음에, 지금 왜 이러지? 이렇게, 왜 이런 세상이 자꾸만 되지? 이런 불안해요. 그러면은, 장부가 탈이 나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안다는 그 자체는 몸이 안정돼서, 오장육부가 안정돼서 어떤 것이 닥쳐도 이것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바뀔 때 놀라지 말아야지. 놀라지 말아야지 죽지 않는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의 이하로 되어진다는 또 다른 말이며, 순환 지금 뭐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에 그거를 딱딱 하고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것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의가 아니고 무의예요. 그것을 유의를 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게 되면은 언제 그것이 올까 아주 애가 타요. 애가 타면 애가 뭡니까? 대장이죠. 장이죠. 장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를 태우지 말고, 자, 무의로 되어진다. 그때가 되면 되어지겠지. 자, 저는 이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는, 자, 우공 이상하는 공부로,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이 자료를 남기면 또 내 후대가 나와서 또 공부를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편한 거예요. 그 때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이제 때가 다 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말을 하면서 이게 항해하면서 영어를 별로 안 써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말을 쓸 때는 우리말로 해야지. 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쓰냐. 전 영어로 할 땐 영어로만 강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3들을 주로 이제 많이 가르쳤고, 이제 토플이나 탭스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영어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느껴지지 않을 때 영어를 쓸 때가 조금 있습니다. 자, 생태적인 순환 원리를 몸이 체득되어지는 순간 몸에 병이 없어지고 아픈 일을 치유케 하는 힘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자리에 있다. 스스로 자자, 이로울 이자. 제3자 타자, 이로울 이자. 나를 먼저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남을 이롭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픈 일을 치유케 하는 힘. 자, 그 힘은,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이때까지 수행했던 기운이 그 분한테 같이 이주가 되도록, 이주천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기운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외부에서 내부에서 생긴 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자, 이제 천연두가 이제 뿌려질 겁니다. 자, 천연두 뿌려질 때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 몸이 약해지는데 천연두 뿌리면 거의 다 많이 죽습니다.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천연두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슨 병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이때까지 그것을 두려움을 없애는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공부가 수행 공부죠. 사실 제가
수행길에 들어선 이제 우리 학교 앞에 바로 조계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에서 이제 수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수행을 하는 그때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때 16살 때였죠. 중3 때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한 거죠. 자, 한 45년 좀 됐네요. 자, 이것도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요. 막연하고 불명확한 경제적, 기술적 성장 또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엄청난 세월, 시간적 주에 걸쳐 뿌려진 방사능 폐기물이 저장과 같은 직선적인 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살 수 있게 쭉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것은 지구의 생태계에 엄청난 해로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로움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짓을 했고, 자, 그러면 이게 인간들이 이렇게 지구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구도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살아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버려요. 자, 열은 병을 치유합니다. 형태를 변화시키죠. 자, 몸이 아픈 사람은 열을 가함으로써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나죠. 그래서 열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부에 열이 나니까 지금 남극과 북극이 녹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사실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지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아픈 사람들한테 병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스스로 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일반 사람들, 의사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약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에 열을 일으켜서 병을 치료하지만은, 근데 그 약은 독이 돼요. 다른 장부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을 많이 먹게 되면, 뭐, 양방이 됐다, 한방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간이 생겨요. 간이 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혼이 탁해진다는 얘기예요. 혼이 탁해지면 이런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길러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말도 다 필요 없고 가장 빠르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맨발로 산길을 걷는 겁니다. 흙길을. 이제 걸으면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만 알면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직선적인 기억은 반드시 자연 균형을 깨뜨릴 것이며, 벌써 깨졌잖아요. 자연이 깨졌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갈팡질팡 하는 거죠. 또, 조만간 심각한 폐해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것이 7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자, 75년 전, 지금 몇 년 지났죠? 40 몇 년 지났네요. 그렇죠? 자, 이제 더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도 더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놓고 보면 너무 쉬운 방송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순리 원리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터닝 포인트 하면서 한 줄 해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책 있나? 행간 속에 계속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도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계속 이제 터닝 포인트를 했는데, 다음에 또 이제, 다음 근무식으로는, 다음으로 또 넘겨야겠네요. 뭐 준비를 해왔으면 또 그것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다음번에는 뭐 근무식부터 하든지, 근데 근무식을 보면은 딱딱해요. 사실 이런 걸 봐가지고 정신을 깨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급선무가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갈 시점에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도태가 되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전체 잘 아는데요. 돌아가는 시점,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에 나는 안 돌 거야. 난 똑바로 갈래.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갈 마음조차 없애버리게 만든 게 뭡니까? 바로 백신이에요. 백신.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 있고, 자,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과 영영 이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흰 고무신을 빨리 벗고 새 신을 신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